네, 수요일 저녁에 만나는 세상을 보는 가장 정확한 시선 한반도 평화 통일 관련 뉴스를 소개해드립니다. 수요 평화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황남순 사무장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지났는데요. 저희가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한 뉴스를 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11월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언급들이 당연히 나왔을 테죠. 문재인 대통령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와 관련된 언급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청와대가 대화록을 공개를 했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로 바꿔야 한다고 말하자 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아직 외교적으로 쓰지 않는다. 대한민국에 핵이 없으니 비핵화란 북한의 비핵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대한민국에 핵이 없으니 당연히 북미 간에 협상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 말한 김성태나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북미 합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왜곡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다시 한번 싱가포르 합의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북미 간 새로운 관계 수립, 두 번째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 네. 세 번째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네. 미국이 북한의 핵 위협을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북한이 핵 무장을 한 것이 결과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을 미국이 인정을 하고 미국이 북한에 대한 대북 적대 정책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 이번에 싱가포르 합의인데요. 네, 네. 합의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정치인들이나 언론 또 문재인 대통령이나 한국의 보수 정치 세력 그리고 언론들 마치 이번 회담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회담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G20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일부 발언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더 촉진하고 더 큰 진전을 이뤄야 한다. 그리고 2차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보다 큰 비핵화의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진하고 중재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런 발언들은 미국 정부조차 하지 않는 발언들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촉진하고 중재하고 싶다면 북한은 핵실험장 폭파, 미사일 핵실험 중단, 미사일 발사장 일부 해체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는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했는데요. 네. 북한에 지금 핵시설 목록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이 무엇인가 더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객관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중재자이자 촉진자 역할을 하는 것이겠죠. 네, 미국 정부도 싱가포르 회담의 1항과 2항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11월 5일 미 국무부 대변인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선언의 4개 항목을 진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 이렇게 얘기했고요.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2월 1일 북미 정상회담의 다음 단계가 아닌 올바른 다음 단계, 즉 실질적인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또 우리는 싱가포르에서 한 김 위원장의 약속을 이행하기로 결정했으며 그것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북한과 미국 사이의 관계 정상화와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들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의 표현은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오히려 한국 정부나 언론들이 북한만의 비핵화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언급들 북미 회담을 왜곡시키고 또 북미 협상을 방해만 할 뿐입니다. 네, 지난 12월 1일 미중 정상회담 직후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서 북한과 관련하여 큰 진전을 이루었다는 데 동의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시주석 김 위원장과 함께 핵 없는 한반도를 보기 위해 분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 대한 오정과 경의를 표했다고 백악관은 밝혔는데요. 네. 게다가 12월 3일 판문점에서 앤드루 김 CIA 센터장과 북측의 김영철 부위원장이 만났죠. 이렇듯 북미 간에는 실제 중재자, 촉진자가 필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북미 회담에 끼어들지 말고
남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온 국민이 비무장지대에서의 지뢰 제거나 감시초소 폭파를 감격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만 네. 한편으로는 내년에 최첨단 무기인 SM-3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적대 회기를 중단하기로 한 판문점 합의에 위배되는 행위들이죠. 네. 또한 지금 철도 안전 점검을 위해서 북측의 선로를 남북의 기차들이 달리고 있는데요. 네. 올해 안에 착공식이다 뭐다 해서 요란했지만 결국 공동 연구를 시작하는 정도의 착수식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유엔 제재 위반에 걸리기 때문인데요. 네. 정부는 먼저 해제할 수 있는, 독자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안들에 대해서는 먼저 해제를 하고, 이 유엔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관련한 것만이라도 이 유엔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적극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네, 각자 자기의 역할만 충실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요평화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